안녕하세요. 채채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성동구 입지 분석 및 현장 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집값이 많이 하락한 요즘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입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임장을 한다면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중동부에 위치한 자치구로서 북쪽으로는 청계천과 천호대를 끼고 동대문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성동구 일대는 마장동과 성수동을 제외하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했지만 현재에는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고품격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왕십리 로터리에서 을지로로 통하는 왕십리로 연변에는 상가와 업무 기능이 발달해 있으며 성수 일대는 저층 경공업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 옛 뚝섬 경마장 자리에 대규모 녹지공원인 서울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동구는 서울 강북 동부에서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와 함께 난개발이 심했던 지역이며 산이 매우 많아서 곡선인 도로들이 많고 그에 따라 구획 정리도 상당히 어려워서 구불구불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행담동이나 금호동, 옥수동 쪽은 도로의 경사가 가파른 편이며 산동네의 집들이 계획 없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개벽 수준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선 옥수동, 금호동,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으로 개발된 왕십리권까지 2022년 기준 상당히 높은 평당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살려 강남 상구에 이어 마영송으로 불리며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자치구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동구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는 영동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가 한강을 가로질러 강북의 성동구와 강남구를 연결합니다. 도로교통은 마포구와 경기도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강변북로가 성동구의 옥수동, 금호동, 성수동을 거쳐가고 송파구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동부 간선도로가 성수동, 송정동을 경유합니다. 성동 분기점에서 내부 순환로와 동부 간선도로가 성수대교 분기점에서 동부 간선도로와 강변북로가 각각 접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천호대로를 비롯하여 고산자로, 동일로, 난계로, 동호로, 뚝섬로, 마장로, 아치산로 등의 간선도로가 성동구의 내외곽을 연결합니다. 철도교통은 1978년 경원석의 용산역에서 청란리역 구간이 수도권 전철에 편입되어 성동구의 성수역 즉 응봉역에서부터 왕십리역을 운행하였고 2014년 수도권 전철 경의중안선으로 확장되어 성동구의 옥수역, 응봉역, 왕십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는 서울 지역에 순환하는 수도권 전철 2호선이 개통하여 성동구의 상왕십리역에서 왕십리역, 한양대역, 뚝섬역, 성수역을 경유하고 2호선의 성수지선이 성동구의 성수역에서 용담역, 심담역을 거쳐 동대문구의 신설동역까지 이어집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 전철 3호선이 성동구의 금호역에서 옥수역을 경유하고 수도권 전철 5호선이 성동구의 심금호역에서 행담역, 왕십리역, 마장역, 답식리역을 경유하며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이 성동구의 왕십리역에서 서울 숲역까지 경유합니다. 왕십리역에서 수도권 전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옥수역에서 수도권 전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의 학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중학교 학업성취도 및 특목고 진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은봉동의 강희중학교 학업성취도가 85.9%, 특목고 진학률 2.2%로 1위이며 성수동 일가 성수중학교 학업성취도가 82.4%, 특목고 진학률이 0%입니다. 그리고 행당동 무학중학교 학업성취도가 80.6%, 특목고 진학률이 3.6%로 3위입니다. 성동구의 학군에서 학업성취도 및 특목고 진학률이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 좀 많이 부족해 보였고 학부모님들이 선호할 만한 학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축 단지들의 영향으로 성동구의 부족한 학군이 더 많은 보충이 된다면
더 향상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동구 학원가입니다. 지도상으로 딱 봐도 성동구의 학원가는 규모가 많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학원가가 있는 위치는 행당역과 뚝섬역 주변 그리고 금호 사거리에 소형 화건들이 위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성동구 아래쪽에 강남의 대치 학원가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해서 성동구 인근의 학원가는 발달이 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동구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는 왕십리역 주변으로 가장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왕십리역 지하 1층에 엔터식스가 입점이 되어 있고 2, 3층에는 이마트 및 CGV 등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로는 대학 상권 및 주점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뚝섬역과 성수역 인근 카페거리, 성수 2가 등의 상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실제 성수 카페거리는 젊은 층의 이용객들이 활발히 이용하는 모습이 보였고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성동구의 대표적인 상권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십리 상권입니다. 왕십리 상권은 구도심으로 인근에는 뉴타운, 신분당선 연장 및 뚝섬 개발 등 개발 재료가 풍부해 상권 범위의 확장이나 업종 경쟁력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2023년 왕십리는 무려 5개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이며 동부권 최대 상권 중 하나입니다. 타 역세권 상권과는 달리 왕십리 상권은 지하철역 개통과 무관하게 성장한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 90년대 왕십리역 주변은 금속업계가 대부분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대로변과 이면 도로변에 먹거리, 판매시설과 유흥시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왕십리 상권은 학생층과 함께 중장년층의 먹거리 업종 이용 인구가 비슷하게 주야를 점유하고 있으며 왕십리 황승역의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단점으로 보였습니다. 왕십리 민자역사인 비트플렉스로 대형 직객시설이 들어서면서 이용객 수가 크게 늘어 상권이 점차 활성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왕십리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란 이름이 어울리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상에서 지하 환승역이 건설된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쿼드러블 환승역으로 거듭났습니다. ITX 청춘도 왕십리역에 정차하고 하루 평균적으로 8만여 명 이상이 왕십리역을 이용하고 성동구청, 한양대 상권까지 품고 있어 교통, 행정, 상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수동 상권입니다. 성수동 상권에는 외식 브랜드와 카페가 모이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수역 상권은 젊은 소비층 및 맛집과 인테리어가 좋은 카페들이 밀집되어 있어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성수역 이외에도 뚝섬역, 서울숲역에 걸쳐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패션 브랜드몰도 모여 있어 MZ세대의 집합소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존 성수동은 경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공장지대로 낙후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했지만 홍대 및 예술의 인력이 자영업자들이 이동이 되면서 개성 넘치는 젊은 상권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서울숲도 있어 우수한 유동인구를 받쳐주고 있으며 IT, 스타트업 회사가 다수 위치되어 있어 음식점 및 외식 상권이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 시세 강도 및 공급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는 2020년 12월 최대 상승폭을 경험하고 금리 및 경제 상황의 악화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기존 상승폭이 너무 큰 나머지 하락폭 또한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의 반등이 시작된 모습이지만 국내외적인 경기 불황은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움직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세 변화의 움직임을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동구의 시장 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동구의 시장 강도는 성수 2가, 금호동 2가, 마장동, 성수동 1가, 금호동 4가, 금호동 1가, 옥수동, 왕십리동, 응봉동, 횡담동, 금호동 3가 순으로 시장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기간별 수요 및 입주 그래프를 보면 수요의 양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입주 물량은 2024년을
약간 상승을 제외하고는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 일가의 지역별 수요가 가장 많고 나머지 동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이런 요인들이 시세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동구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인구는 마장동, 성수동 1가, 성수동 2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인구수가 최대폭으로 감소하다가 세대수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 사근동이 2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많으며 그 외 나머지 동의 연령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연령별 인구는 2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인구 증감을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 및 10대의 인구수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학군 및 학원가가 없어 수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성동구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숲입니다. 서울시는 뚝섬숲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의 뚝섬 체육공원 일대를 대규모 도시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습지 샘태원, 조류 관찰대, 환경 놀이터, 정수식물 등 친환경적인 체험학습 공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수공원입니다. 성수공원은 삼익각기 공장 부지에 조성한 공원으로 1998년 개장을 했으며 주요 시설물은 그늘 실험 4개소, 돌담 2개소, 돌담 장식대 84개 운동시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다목적 중앙 광장이 있으며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봉산 암벽등반공원입니다. 채석장으로 사용되는 은봉산 절개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인공암벽을 설치하여 암벽등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인공암벽은 대한산악연맹 암벽등반경기위원회의 자문과 검증을 받아 꾸민 것이며 기존의 평면형 암벽 구조에 패널 전면을 이용한 입체 구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만들었습니다. 현재 암벽 등반 대회뿐만 아니라 등반 교실도 열려 사회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 살고지 다리입니다. 서울 살고지 다리는 1967년 12월 15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12월 23일 보물로 승격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량천과 청계천이 만나 한강을 약 2km 앞둔 곳에 놓여져 있으며 현재 서울 성동구 행담동과 성수동의 경계에 있고 조선시대의 가장 긴 다리였다고 하여 원래 이름은 제방교였으며 일명 살고지 다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도성에서 동남쪽으로 경상도 봉화에 이르는 간선로 위에 놓여 있었으며 국왕이 군사훈련 참관 등을 위해 뚝섬으로 행차할 때 이용하는 다리였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진행이 예고되었지만 서울시는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맞물려 성수전략정비구역도 계획안을 조정하여 진행을 예상해 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변북로 지하화 이슈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원들의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및 공원화입니다. 성수동 1가 683번지 일대의 면적 28,804제곱미터를 2023년까지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및 공원화를 하게 된다면 중량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숲 일대 지역 특화자원 육성입니다. 성동구 서울숲 주변 공방 및 카페 등을 지원해서 특화자원으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근린 생활시설인 소매점, 서점, 공방 등을 유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일반 또는 휴게 음식점 또한 서울숲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등 추가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숲, 동네 꽃축제, 송정마을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성수동 2가 일부 일대를 첨단 산업의 중심 육성과 기존 산업 생활권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능지구 권장 업종에는 IT, R&D, 업체 도입 시에는 용적률 및 최대 높이의 1.2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장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성동구 마장동의 마장역세권은 저층,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각종 기능이 혼재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 이용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한전 물류센터 부지에 주거, 판매, 공용시설 등의 복합 개발을 하여 공동개발 등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준주거시설 상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먼저 전체 평형의 최고가 아파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2위 갤러리아 포레, 3위 트리마제, 4위 한남하이츠 순입니다. 그리고 84 타입의 최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트리마제, 2위 강병동양, 3위 한신한강, 4위 서울숲 힐스테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 전체 평형 시세 리딩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입니다. 성수동의 대장 아파트인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와 더불어 성수동을 대표하는 아파트입니다. D타워를 포함하여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통 보안으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입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입구가 있으며 카드키나 호출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진 6.0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엄청 튼튼하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의 신문기사에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의 D타워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로 인해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오피스동에서 SM 댄스 연습으로 진동이 된 것으로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댄스를 했기에 진동이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아파트 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던 관련 기사가 있네요. 추복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지하에는 음식점, 카페, 미술관 등이 있어 생활에 편의성이 있어 보였고 도보 10분 이내에 초, 중, 고가 모두 위치해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서울숲이 인근에 있어 산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며 서울숲역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으며 서울숲역과 단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편리한 구조가 특징인 아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갤러리아 포레입니다. 갤러리아 포레는 일반적인 아파트 디자인이 아닌 특이한 설계 디자인으로 지어진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갤러리아 포레는 가장 작은 평형이 70평대이며 최대 113평까지 있는 대형 평형의 주복 아파트입니다. 총 230세대 2개 동으로 초고층은 45층까지의 하이엔드 주상 복합 아파트이며 예전 뚝섬 경마장 시설 전망 스탠드와 예시장이 있던 부지에 지어져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중 하나이며 전문직 종사자, 사업자 및 재벌 2세, 3세,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대부분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답게 지하 주차장에는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고가의 외자 차량들이 많이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 단지는 프랑스 출신 거장,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 및 디자인을 하였으며 건물 외관은 푸른색 유리를 이용하여 전면 커튼윌로 시공되었으며 커튼윌 건축물이 열 효율이 좋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3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건물 디자인은 바람의 흐름에 따르는 요트의 돛대를 형상화했으며 햇빛이 비치는 각도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건물 유리가 초록색 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장 임장을 통해 단지 바로 옆에는 서울숲 카페거리가 자리 잡고 있어 맛집과 볼거리가 풍부하여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숲 힐스테이트입니다.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성수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에서 6번 이내로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인근에는 서울 경동초, 경일중, 경일고, 성수공고, 성원중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작은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이마트가 있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이마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는 2009년에 사용 승인난 아파트로 하지만 신축 같은 외관 및 관리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간거리와 휴게 쉼터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권이나 맛집, 지식산업센터 등이 몰려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성수동에 단점이 있다면 학군이 약간 아쉽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원가가 잘 보이지 않았으며 학원가를 이용하려면 강남권으로 진입해야 되는 것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끝나고 새로운 단지가 형성이 된다면 학교 및 학원가의 수요의 갈증이 있어 자연스레 크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번째로 한남하이츠입니다.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남하이츠는 재건축하여 지어질 아파트 이름은 한남자이 더 리버입니다. 향후 GS건설의 한남자이 더 리버로 재건축이 되었을 시에는 용적률이 230%, 건폐율이 21% 수준으로 총 7,901세대의 구매로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지의 특징은 한강 조망 세대는 총 790세대 중 305세대의 구매이며 단지 내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등 고급화된 기본 시설과 함께 스카이라운지, 펫카페, 오디오룸 등이 추가되어서 하이엔드 수준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마감재 역시 모두 수입산 고급 자재와 에거스만 등 고급 중방이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호선과 경의중앙선의 더블 역세권인 옥수역이 근방에 위치되어 있으며 실제 임장 시에 느꼈지만 경사가 상당히 있어 지도 거리상으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도보로 이동 시에는 약 10분 이상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옥정초, 옥정중이 위치해 있고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입지인 만큼 특별한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압구정으로 진입이 가능해 주변에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녹지 비율도 높은 편이며 매봉산과 남산공원도 인근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뛰어난 입지를 가진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성동구 84타입 시세 리딩 아파트입니다. 성수동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아파트 중 하나인 서울숲 트리마제는 11평형부터 88평형까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트리마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짓는 주거시설에 붙이는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트리마제는 세 가지 인상이라는 뜻으로 3을 의미하는 트리와 인상을 의미하는 이미지를 합쳐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두산건설의 고급화 브랜드는 더 제니스이며 일반 브랜드는 두산건설과 함께 두산 위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리마제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는 그야말로 대단히 웅장하고 뻥 뚫린 뷰를 감상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 현장 임장 시 아파트 단지 내부를 진입해 보았는데 단지 내부가 조경이 잘 꾸며져 있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마제는 한강과 서울숲 조망을 볼 수 있는 아파트로 호텔식 서비스 등으로 매우 인기가 큰 아파트입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현재 성수동의 대장 아파트로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단점인 학군이 현재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향후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군 및 학원지가 형성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은 서울숲 리버뷰 자이입니다. 서울숲 리버뷰 자이는 원래는 행담동 재개발 구역이었으며 행당 7구역과 한 몸이었으나 지분 쪼개기 갈등으로 인해 조합이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반으로 나눠진 조합에서 6구역 쪽이 7구역보다 먼저 사업을 진행해서 2015년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분양주택 청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였기에 미분양 없이 쉽게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 인근에 있으며 왕십리역에서 도보 6분에서 7분 소요가 되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왕십리역은 환승 없이 강남 20분 소요, 잠실 18분 소요, 종로 3가 12분 소요, 여의도 27분 소요로 매우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울 행당초, 무학중, 무학여자고, 행당중, 광해중이 인근에 있으며 또한 주변에는 성동 소방서 및 응봉체육공원이 있어 주민 편의시설이 좋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주요 편의시설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있어 생활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인 동부병원이 8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 공원인 정관공원 및 응봉공원이 있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레미안 옥수 리버젠입니다. 레미안 옥수 리버젠은 옥수동에 위치한 182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리버젠이라는 이름은 한강에서 따온 리버와 최고를 뜻하는 제니스의 앞부분을 따서 지은 아파트 네임입니다. 한남동과 왕십리, 동호대교를 통한 압구정동, 신사동으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으며 단지를 빠져나가면 바로 동호대교 북단 램프가 있으며 유턴을 하면 바로 진입이 가능하여 교통이 편리합니다. 지하철역은 3호선 금호역과 3호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옥수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에서는 옥수역보다는 금호역이 좀 더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옥수역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높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옥초, 옥정중, 금호구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아파트 내부에는 도서관, 독서실, 헬스장, 골프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병원, 학원, 마트 등 편의시설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고 실제 임장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자체가 높은 지대에 위치되어 있어서 오르막길이 있어 약간 불편했으며 단지 내에는 평탄화 작업이 잘 되어 있어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상가 건물을 통해 바로 단지에 진입이 가능하므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피트니스, 골프, GX, 북카페, 신한은행 ATM이 있어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학원가가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강남 쪽에 대치동 학원가가 활성되어 있어 대치 학원가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편한 세상 옥스파크 힐스입니다. 옥스파크 힐스는 성동구 옥수 13구역을 재개발하여 들어선 아파트로 대림산업이 시공했습니다. 성동구 최초의 이편한 세상 단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스파크 힐스는 레미안 리버젠과 함께 옥수동에 있지만 지하철역은 옥수역이 아닌 금호역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1단지는 금호역까지 역세권과 엘리베이터로 접근이 용이하지만 2단지는 금호역과 가깝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상가동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손쉽게 단지 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지 내에는 약간의 경사가 있어 보였고 성동구 자체가 지리적으로 언덕이 많은 동네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는 평지가 아니었고 단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 카페, 독서실 등이 있어 주민들의 편리성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산책로가 있어 운동하기에 좋은 점과 단지 안에는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대가 높은 곳이라 어린이들이 있는 세대는 유모차 끌기가 조금 버거워 보이는 것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입지 분석 및 시세 리딩 아파트에 대한 현장 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지역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